자, 우리 이제 3회고요. 1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3회 1번부터. 자, 보시면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이제 이런 용어들 자체를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수식어와 피수식어, 그 다음에 니은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 우리 특히 뭐 주어나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필수적 부서 같은 건 의미 전달상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주어와 서술어 주체에 따라 쓸 거, 그리고 리을은 대등한 구조에 어울리는 표현을 사용할 것 해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죠, 그러면. 보시면요. 그죠? 자, 정부는 장애율 80%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고친 게 있기 때문에 나란히 비교해보면 좀 편하죠. 그죠? 특별 부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를 정부는 근로 능력이 없으며 장애율 80% 이상인 사람에게 이것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로 수정한다. 얘는 보면 고치기 전 문장 한번 보세요. 이대로 놔두게 되면 그죠? 장애율 80% 이상의 근로 능력인지 아니면 장애율 80% 이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쁜 누나의 친구 하게 되면 예쁜이 누나를 꾸미는지 예쁜이 친구를 꾸미는지 정확하지 않죠. 그 구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주면 근로 능력이 없으면서 장애율이 80% 이상인 이렇게 여기까지가 묶여서 뭘 꾸미는 겁니까? 사람을 명확하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애율 80% 이상이라든가 근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둘 다 사람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꾸미는 말들을 나란히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사람을 꾸미게끔 명확하게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요. 바뀐 거 한번 보죠. 뭐가 달라졌어요? 바꾼 문장에서 니은에 따라 선거 공보는 모든 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함께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말이 들어갔죠? 요게 들어갔죠. 그죠? 우리 가만히 보면 서술어가 발송되다라는 건데 발송되다라는 말 자체는요. 그죠?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가 그리고 어디에 발송되다. 보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소가 꼭 있어야 되죠. 아니면 받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세대라는 말이 꼭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요. 정부는 오늘 8월부터 해외 한식당 종사자에게 한식당 경영 및 한식 조리 방법을 교육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사실은 고치기 전 문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고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부는 오는 8월부터 해외 한식당 종사자가 한식당 경영 및 한식 조리 방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주어가 정부는도 주어가 돼버리고 뭐도 주어가 돼버려요? 해외 한식당 종사자가도 주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하기로 했다의 주체는 정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식당 종사자가로 바꿔버리면 그죠? 예, 여기에 해당하는 또 서술어가 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3번처럼 고치는 것은요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고치기 전하고 후 한번 비교해 보면 고치기 전에는요 모습이 변화하고 기대 효과 분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대등한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는요 모습이 변화하고 무엇이 뭐하다 되는데 갑자기 뒤는 기대 효과 분석이라고 해가지고요 무엇이 뭐하다라는 구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준 거 보니까 그죠? 어떻게 바꿨어요? 땡땡시는 발전연구원과 녹색 성장을 통해 보세요. 변화되는 모습과 기대되는 효과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되는 모습, 기대되는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관형어 명사, 관형어 명사 앞뒤로 구조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었을 때 서술어의 호응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변화되는 모습을 분석하다.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와 괄호 묶었을 때 호응 관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 1, 2, 3, 4번에 나와 있는 예문도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책자로 낸 공공언어 바로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예문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깔끔하게 정돈해 주죠. 우리 뭐 국가직 할 때도 그 공공언어 바로쓰기 있는 예문들 많이 봤는데 이번에 이제 파이널 과정에서도 그 예문들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요거 깔끔하게 확인해 두시고요. 자, 정답 확인했죠? 2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이 많이 복잡하지는 않아가지고요. 이건 바로 확인하고 갈게요. 1번 보면 지적인 덕은 교육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미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문단의 첫째 줄에, 그죠? 지적인 덕은 교육에 의해서 발생하고 성장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아무 문제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수리에 대한 이해는 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리라는 말을 몰라도요, 충분히 끌어낼 수 있기는 해요. 왜 수리라는 게 뜻은 뭡니까? 수학적인 이해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수학과 자연과학을 묶기는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건 이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이해력, 실제적 지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적인 것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수리라는 말을 정확히 몰라도요, 요거 충분히 잡아낼 수 있고요. 이 정도 어휘는 그래도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도덕적인 덕은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되게 직접적이죠? 이 문단의 첫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덕적인 덕은 뭐의 결과다? 습관의 결과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윤리적인 덕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윤리적 덕이란 말이 직접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 문단에서요, 도덕적이라는 말을 뭐하고 짝짓고 있나요? 윤리적이라는 말과 짝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덕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덕으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개념적인 대응고리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도덕적인 덕은 이쪽을 뭐로 바꿔도 무방해요? 그렇죠? 윤리적인 덕은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이나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다, 본성적으로 있다는 건데 분명히 도덕, 윤리적인 덕은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정답 괜찮죠? 그죠? 4번이고요. 네, 3번 한번 보시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2번에서 흔들리지 않았죠? 그죠? 표정들이 왜 그래? 뭐 오늘 좀 틀렸어요? 아니죠? 그죠? 그냥 날이 습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날이 습하고 그래서 비도 오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 들으니까 그 아나운서가 후텁지근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후텁지근하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두 개가 다 있거든. 후덥지근하다도 있고 후텁지근하다, 이게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차이가 조금 있는데 후덥지근하다는 약간 갑갑한 느낌이 들 정도로 덥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후텁지근하다는 이거 짜증날 정도로 덥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나운서가 그걸 오늘 구별해가지고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 날씨 뉴스 나오는데, 그래서 강원 지역 날씨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오늘 후텁지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따 오후 때쯤 되면 우리가 좀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냉방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봅시다. 이거 어차피 언어, 문법적인 내용인데요. 품사와 성분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품사는 뭐예요? 단어 자체의 특성으로 분류한 거고,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하는 겁니까? 문장 안에서의 뭡니까? 역할, 기능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품사는 무슨 사 이렇게 끝나고, 성분 같은 경우는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무슨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기본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관형사는요, 사니까 품사인데 단어 자체가 체언을 수식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형어는 그냥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 그죠? 체언을 꾸미는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는 원래 단어 자체가 체언을 수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체언을 꾸미는 기능으로밖에는 안 쓰여요. 그래서 관형사는 모두 관형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물론 기본적인 문법 내용은 배웠지만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관형사 외에도 다양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품사 자체는 관형사가 아니지만 문장에서 쓰였을 때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면 그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관형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 부분을 학습할 때요, 관형어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관형어로 쓰이는 그저 단어가 품사가 관형사인지 아니면 다른 품사인지 구별하는 방법들 같은 것도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가보죠. 그러면 1번부터 접근해 보죠. 자, 관형어 뭐 있어요? 일단 기능상으로 체언 꾸미는 거 찾는 거니까 관형어 찾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관형어 자체는 뭐하고 뭐가 있죠? 새, 그 다음에 뭡니까? 할머니의, 이것도 관형어입니다. 그죠? 왜? 새가 집을 꾸미고 할머니가 뭘 꾸미기 때문에
자랑거리라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관형어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분석해보면 첫 번째 관형어 세는 얘는 뭐예요? 관형사 자체가 관형어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할머니의라는 관형어는 얘야말로 뭡니까? 할머니라는 뭐에다가요? 체연에다가, 그죠? 뭐가 결합한 겁니까?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개고요. 명사 조사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건 뭘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할머니의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자, 관형어 찾아보죠. 뭐 있습니까? 모든, 얘가 뭘 꾸며요? 아이들이라는 명사 꾸미는 관형어고요. 또요, 뭐 있죠? 달리는, 이것도 관형어가 맞습니다. 그죠? 왜? 어떤 말, 달리는 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형어는 두 개 맞는 거고요. 관형어 각각의 품사는, 저기 모든 같은 경우는 단어 형태가 모든으로 고정돼 있으면서 체연을 꾸미는 거니까 이거 관형사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관형사고요. 두 번째 달리는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뭐가 있어요? 달리다라는 기본형이 있으니까 용언이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뜻하는 거니까 품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왜 요것 때문에 관형사하고 관형어 구분하는 거 되게 공부 많이 했던 거, 이를테면 얘도 관형어지만 품사는 관형사가 아니라 뭐다?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특히 여기서 요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배웠던 것 좀 환기를 해보면 체연을 꾸미는 단어에 밑줄 치고 품사를 물을 때는요. 품사를 물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형태 변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먼저 따지라고 있죠. 그래서 모든 같은 경우는 형태 자체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품사가 관형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달리는 말을 꾸미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지만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달리다가 있고 달리는 이라고 활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관형사가 아니라 가변어인 용언의 범주, 즉 동사와 형용사의 범주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단어죠. 뭐 나온 김에 자, 관형어로 쓰이는 애들의 품사를 구분하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3, 4번 마저 수정해 보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관형어 뭐 있나요? 이것도 관형어예요. 뭘 꾸미죠? 우리 둘 이렇게 꾸미게 되는 거고요.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친한 친구 해가지고요. 관형어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죠? 당연히 첫 번째 관형어는 품사, 우리니까 뭐예요? 대명사. 그죠? 그 다음에 친한 같은 경우는 친하다라는 기본형을 활용한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고 대명사, 형용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하다 이런 식으로 기본형이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품사 생각할 때 동사와 형용사의 범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관형어 뭐가 있나요? 어떤 바다? 여름 바다. 이렇게. 그죠? 여름이 관형어고요. 그 다음에 간절하게는 관형어가 아니죠. 그죠? 간절하게가 뭘 꾸며요? 어떻게 그리워했다? 간절하게 그리워했다니까 얘는 관형어가 아니라 뭐죠? 부사어죠, 부사어. 그죠? 부사어가 되는 거고, 부사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관형어는 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의 품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품사는 단어 자체의 성질, 특성을 따지는 거고 성분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 기능을 따진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환기해 주세요. 이 부분 충분히 나올 가능성 높고요. 현행 학교 교육 문법에서도 자주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기억의 사례라고 해가지고요.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가리키는 것들을 무슨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용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용 표현 중에 지금 밑줄 친 기억은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용 표현이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지 않고 생략되는 경우죠. 그러면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라면 결국에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아니면 의미 전달할 때 꼭 있어야 되는 부사어를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보면 이 문제 살짝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기태는 내년에 안동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것이다. 일단 주어진 문장 자체에서 대용 표현 찾을 수 있나요? 뭐예요? 안동으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라고 이제 대용 표현 확인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했을 때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주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떤 주어가 기태는을 대신 가리키는 주어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동으로를 대신하는 거기서라는 대용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요, 주어. 이를테면 기태는 이라는 주어를 대신할 그는 같은 표현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 1번에 대용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서술어 있으면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기태는 이라는 주어를 대신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 지금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된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고요. 요거 조금 까다로웠죠? 그 다음에 2번은 한번 보죠.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죠. 2, 3, 4번은. 자, 그녀는 기차로 용산역까지 갔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대용 표현 뭐가 있죠? 그죠? 용산역까지라는 요거 대신에 뭐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다만 여기 보면 용산역까지도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부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뭐가 돼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서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나 아니면 상이어, 앞에 나온 말을 대신하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거기서라는 대용 표현이 용산역까지 하고 마찬가지로 부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대용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요. 나는 전주를 좋아해. 우리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시거든. 그러면 전주를 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뭐가 있어요? 거기에 라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얘는 지금 어때요? 그러면 어떤 경우죠? 전주를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 그 다음에 거기에 라는 것은 뭐가 돼요? 부서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찾는다면 대용 표현과 대용 표현이 대신한 말이 서로 다른 문장 성분인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거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4번 보면 길 모퉁이에 스포츠카가 서 있었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스포츠카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뭘 쓴 겁니까? 차라는 말을 쓴 건데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왜 다른 세부 범주를 포함하는 큰 범주의 단어를 뭐라고 부릅니까? 상위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상위어로 앞에 나온 것을 대신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스포츠카가라는 건 뭐예요? 주어고요. 그 다음에 어디 안에서? 차 안에서 상위어 쓰인 거기도 하면서 성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4번 같은 경우는요. 대용 표현과 대용 표현이 대신한 말이 서로 다른 문장 성분인 경우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로 대신한 경우? 상위어로 대신한 경우 해가지고요. 두 가지가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요거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요. 이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5번은 아마 푸는데 1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죠? 꼬아낸 부분 아무것도 없고요. 너무 오랜만에 했다고 기본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기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민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 바꿔보면 예, 담당하지 않는 나디인. 그다음에 나는 뭐예요? 크 인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기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반복되는 중개념은 뭐예요? 인이니까 형태를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이쪽이 낫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우로 바꾸면 인이면 뭡니까? 난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인과 크이는 형태가 다르니까 요거 두 개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요? 크기이면 뭡니까? 인 그러면 결론 나오는 거네 그죠? 크기이면 인이고 인이면 난민이니까 요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연쇄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크기이면 뭐가 되는 거죠? 난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뭘 담당하지 않는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죠. 그대로고요. 물론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지만 이 결론 자체는 또 어떻게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not 민이면 뭡니까? 기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 끌어냈는데 여기에 딱 맞는 문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 자체로 다시 자리 바꾸기를 해서 점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5번은 이따가 맞았나 틀렸나 조사 한번 해야겠는데요. 그죠? 예, 조사 한번 해야겠는데요. 이따가 그 쉬는 시간에 시험지 1페이지 표 두고 계세요. 지나가면서 5번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네, 6번은요. 있는 거야? 아니겠지. 아니겠지요? 이따 검사하겠습니다. 예, 6번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사례 적용하는 거예요. 1번부터 한번 바로 가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자, 고가의 수입 전자제품에 대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수조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전수조사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 밑에서 넷째 줄에 뭡니까? 통관지연에서 전수조사, 여기에 상황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통관을 지연하는 것으로 뭘 늦춰서? 판매 시기를 늦춰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1번 보니까 갑자기 국내 시장 제품 가격 하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지금 통관 지연, 전수조사했을 때 국내 시장 제품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내용이 아예 확인이 안 돼요. 고민할 거 없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얘도 똑같이 통관 지연이고요. 밑에서 넷째 줄이 있는 거 적정 판매 시기를 놓쳐서 경쟁력이 낮아진다. 얘는 그대로잖아요. 판매 시기를 늦춘다는 게 판매 시기를 놓친다는 얘기고 그래서 경쟁력이 저하된다. 아무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3번 보면 검역 기준 강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뭡니까? 둘째 줄 끝에서부터 셋째 줄에 걸쳐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슨 조치? 검역 조치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국내 시장 반입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입을 제한한다라는 거. 그러면 제한한다는 것에는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의미까지 있는 거니까 요거 충분히 3번도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요. 공산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자국의 까다로운 기술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면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도 되게 편하게 나와 있네요. 무슨 장벽입니까? 기술 장벽.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품의 제조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면 제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뒤쪽에 뭐도 나와 있어요? 제조 비용 상승이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4번도 직접적으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7번은 2개까지 걸렀는데 하나 기준이 안 잡혔죠. 그죠? 이거 왔다 갔다 해도 몇 번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3, 4번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꼭 이러면 1, 2번 있더라. 그죠? 꼭 이러면 1, 2번 있더라. 자, 볼게요. 요게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제 앞에 지시 표현들만 봐서 그런데 내용적인 연결고리까지 좀 생각을 해야만 정확하게 기준 잡고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일단 가 아니면 나가 먼저가 되는 건데요. 가는 봤더니 고유의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 한번 보니까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했던 관점은 문제, 비약적 발전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다. 그럼 뭡니까? 나가 일반적인 진술이고 가가 세부적인 진술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했던 관점이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 문제가 바로 구체적으로 포스트 휴먼이 등장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보통 그리고 우리가 서술어 쪽에 뭐뭐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보통은 얘가 처음에 화제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무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얘기할 때 이것은 곧 뭐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나게 되죠. 문장 형식상. 그래서 얘는 적어도 나 다음에 가가 나와야 되는 패턴이에요. 나로 시작한다는 거 잡으면 3, 4번에서 보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 위상이 문제가 되는 건데 자 해볼게요. 그냥 읽으면 고유의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고유의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니까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거 맞겠지 해서 보고 나서 이제 괜찮은데 했는데 라 봤더니요 이런 거
인공팔과 인공망막 등이 신체에 이식되고 인공지능도 개발, 그 다음에 기계인간인 사이보그가 등장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다음에도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계가 흐릿해지고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는 제가 딱 읽은 부분만 가지고 점검해 보면 그죠? 일단 가 다음에 다를 이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라 다음에 다를 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하게 보자고요. 뭡니까? 이에 따라. 그러니까 다 내용의 근거가 앞에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것만 보면 안 되죠. 경계가 흐릿해지고 이제 인간은 자신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포스트 휴먼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맞게 됐다라는 거면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건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생각이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나에 보니까 인공팔과 인공망막 등이 신체에 이식되고 인공지능 개발, 생각하는 컴퓨터, 기계인간인 사이보그가 등장하리라. 특히 이제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문만 가지고 현실을 맞게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루고 난 다음에 이런 것에 근거해서 본다면 경계가 흐릿해지고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맞게 됐다라고 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요. 나가 다음에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라, 그 다음에 뭡니까? 다로 이어지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자, 이에 따라 해서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둘 다 되는 것 같겠지만 뒷내용까지 고려한다면, 그죠? 현실 상황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 건, 그죠? 여기, 라 쪽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나오고 다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적절하고요. 됐습니까? 예, 이거 좀 까다로워요. 짧기는 하지만. 물론, 이거 틀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미 국가직대로 봤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실제 구급범죄의 순서 문제는 지나치게 꼬아내지 않습니다. 특히 출제기조 바뀐 올해는 더 그래요. 이를테면은 낯선 유형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요. 기존의 유형, 이를테면 순서나 일치 문제에서 그렇게 복잡한 거 요구하지 않으니까 정도만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괜찮으시죠? 7번은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 같은 거. 문장 논리 기본이죠.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거 정리해보죠. 일단 1번. 뭡니까? A이면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A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E. 그리고 참석하고 그랬으니까 AND죠. 그 다음에 뭐예요? C이면 E. 사실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AND로 붙어 있기 때문에 A이면 E이다, C이면 E이다. 따로따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D이면 B.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not C이면 뭡니까? not B 해가지고요. 일단 요거 정리하고 나면 1번부터 점검하기 편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1번에 A가 참석하면 C도 참석한다 그랬는데 해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A가 참석하면 1번에 따라서 누구도 참석해요? 이거 쉽죠? B가 참석하게 되고 그다음에 B가 나오면 4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권을 부정한 거니까 정권을 부정해서 뭐가 나와요? C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A가 참석하면 D도 참석한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참석하면 누가? B가 참석하고 그다음에 D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어디가 있어요? 3번인데 근데 3번은 봤더니 B가 후권이거든요. 그러면 A가 참석해서 B가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죠? 3번 통해서 이거 후권 긍정한다고 해서 정권이 반드시 긍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D도 참석한다는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어서 마주 보죠. 3번 같은 경우에 C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C가 참석하지 않으면 이건 어디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겁니까? 4번에서 그죠? 그러면 4번에서 C가 참석하지 않으면 누구도 참석하지 않아요? 그죠? not B. B가 참석하지 않고 바로 이어지죠? 그러면 3번에서 뭡니까? not B. 후권을 부정하면 뭐도 부정할 수 있어요? 정권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E가 참석하지 않으면 B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죠? 맞나요? 예, E가 참석하지 않으면 B도 참석하지 않는 그러면 일단
2번에서 2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어떤 거 발견할 수 있나요? 후권 부정이니까 A도 참석하지 않고 뭐도요? C도 참석하지 않는데 끌어내는 게 B거든요. 그러면 4번으로 가게 되면 뭡니까? not C이면 뭐가 돼요? not B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반드시 참으로 맞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제 논리는 걱정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전형적인 추론 문제고요.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일단은 서경덕과 그 다음에 이황의 입장을 딱 2문단, 3문단에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서경덕은 이와 기가 별도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왜 형식 문단으로 2문단 한번 보시면, 그죠? 2문단 보시면 자, 서경덕 얘기하면서요. 이 문단이 이제 둘째 줄, 셋째 줄을 걸쳐서 보죠. 서경덕은 기 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자가 작용하는 원리로 존재할 뿐 뭐로? 독립적으로 드러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 속에 이미 이가 있고 이는 뭐예요? 독립적으로 드러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작용한다는 진술은 틀린 진술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용 충분히 끌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서경덕은 이황과 달리 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물론 그냥 문장 그대로 보면 되는데 2번에 보면 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에서는 뭡니까? 기가 이 속에. 그러면 뭐예요?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포함되는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그죠? 여기서는 이가 포함되는 거고 여기서는 뭡니까? 기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번도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보면 이런 데서 되게 쓸데없이 헷갈리죠. 그죠? 침착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3번에 이황은 이와 기가 항상 동시에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추론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3문단 한번 보시면 그죠? 3문단 한번 보시면 우리 시험지 기준으로 밑에서 5번째 줄인데요. 그죠?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그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황일 거고요. 자, 그는 이와 기가 하나일 수 없으며 둘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 얘기하고 있죠? 이가 발동하지 않고 뭐만 기만 작용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비도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 자체는요. 뭡니까? 이는 움직이지 않고 기만 움직이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만 움직이는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작용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을 거고요. 남아있는 거 4번이기는 해요. 근데 의외로 정답 찾기는 편했죠. 이황은 서경덕과 달리 기와 분리된 이를 통해 이미 뭐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실의 문제 상황을 뭘 통해서? 이를 통해서 회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 왜 정돈된 문제에서는요. 적절한 거 찾을 때는 주제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언제나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서 주제 같은 경우는 서경덕의 이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황의 이기에 대한 입장과 현실 변화와 관련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들 중심으로 보시면 조금 빠르게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10번 한번 가보죠. 전자, 후자, 이것 뭐 이런 것들 보는 건데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첫째 줄부터 봐야 되죠. 일단 이기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켜해 볼까요? 자, 그러면 후자를 중시했던 후자는 뭐예요? 기. 그죠? 후자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서경덕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뭐 가리키는 겁니까? 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자,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봤고 그다음에 기 속에 그죠? 기 속에 이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앞에 뭐 가리키는 거예요? 이가 있다고 하면서 했으니까 이것은 그죠? 이는 그다음에 전자는 뭡니까? 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자가 작용하는 원리로 존재할 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미음 쪽에 가보면 이와 기 중 전자를 했으니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와 기 중 전자를 했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성리학자는 이황이고 서경덕의 논의를 단호하게 비판하며
기 속에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것은 맥락상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앞에 있는 뭐예요? 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기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요거 뭐 정돈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보면 되죠. 기역, 리을 보니까 기역, 세모, 리을 뭡니까? 세모 됐으니까 1번 바로 걸러지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과 디귿 금방 나오죠? 니은, 세모, 디귿 동그라미 날리고요. 다시 3번 니은, 세모, 비읍 동그라미 날리고요. 4번이요. 그죠? 리을은 뭡니까? 세모. 그 다음에 미음은 뭐예요? 동그라미니까 날려주면 되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읽으면서 맥락 따라 정확하게 체크하시고요. 뭐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동그라미 세모로 해가지고요. 같은 도형으로 묶이는 거 바로바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요령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보고요. 잠깐 숨 좀 돌렸다가 우리 이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